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사틀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 네 개, 두 개에서 네 개 사이에 데이터를 가지는 형상을 가지는 트리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게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은 개념적으로 설명했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동작적인 부분으로 설명할 때는 이런 이사 트리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레드 블랙 트리를 이용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레드 블랙 트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에 말씀드린 이사 트리를 다른 형태로 구현해 놓고 여기서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룰을 적용하는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 트리는 레드 블랙 트리로 매핑돼요. 그래서 레드 블랙 트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사 트리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다르게 표현하는 트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징은 각각의 노드를 블랙과 레드로 구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블랙이 가지고 있는 용도가 있고 레드가 갖고 있는 용도가 있어서 이 용도에 맞게끔 노드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 트리에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과 딱 매칭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이나 전체적인 구성 자체도 굉장히 심플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싱글 노드 타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플하게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이 레드 블랙 트리의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사 트리는 때에 따라서 노드에 있는 멤버가 달라지고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지만, 레드 블랙 트리는 바이너리 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개념적으로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 트리를 레드 블랙 트리로 매핑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이제 뒷부분을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우리가 하나의 노드에 하나의 키만 있는 경우를 보면 얘는 그러니까 레드 블랙 트리에서 그냥 블랙 노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블랙 노드에 레프트 차일드와 라이트 차일드를 가지고 있는 형상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키가 두 개인 3과 5라고 하는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 차일드를 세 개를 가지고 있어. 그죠? 차일드를 세 개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기존의 바이너리 트리에서는 노드 두 개를 가져가야만이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자, 3이나 5 어느 거든 루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위에 놓을 수 있어요. 그죠? 3을 만약에 위에다 놨으면 5를 밑에다 놓는 거고요. 5를 위에다 놨으면 3을 밑에다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3하고 5는 원래 대등한 위치 관계에 있었어요. 그죠? 대등한 위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순서상으로 5를 위에 올렸지만 3을 밑에 내렸지만 둘 사이에 수평 관계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레드 트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 블랙 트리에서 레드 노드를 만드는 거는 위에 있는 거와 동일한 레벨에 원래 있던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에다가 레드를 주고 5에 블랙을 준 거나, 거꾸로 3에다 블랙을 주고 5에 레드를 준 거나 둘이 동일한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은 다르게 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 6, 7 이렇게 해서 최대값인 4개의 차일드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다시 레드 블랙 트리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6이라고 하는 거를 중간값으로 놓고 위로 올리고 양옆에 있는 2와 7을 차일드로 놓는데, 자, 2, 6, 7은 다 같은 레벨에 있는 거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2와 7의 레드 형생, 레드 노드로 표현되는 형상으로 그려주게 되면 이게 2, 6, 7이 하나의 레벨에서 있었던 놈이다 라고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드 블랙 트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트 프로퍼티라고 하는 건데요. 루트 프로퍼티는 루트는 항상 블랙이에요. 무조건 블랙이에요. 어떤 경우도 그냥 블랙. 나는 오로지 블랙이야 하는 것과 똑같이 루트는 블랙. 이게 루트 프로퍼티입니다. 두 번째는 익스터널 프로퍼티라고 해서 맨 아래에 있는 리프 노드는 무조건 블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냥 블랙이야. 분모하고 상관없이 리프는 무조건 블랙입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프로퍼티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널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레드 노드의 children은 블랙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레드 노드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부모 노드와 동일선상에 있던 놈이기 때문에
걔가 갖고 있는 children은 자기와 동일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3대가 꼬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순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이런 이유로 자기가 레드 노드인 경우에는 자식은 무조건 블랙 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게 인터널 프로퍼티입니다.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더블 레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연속해서 그 자식과 관계에서 연속해서 더블 레드가 발생하면 바이올레이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레드 블랙 트리가 이사 트리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춰서 다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뎁스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블랙 뎁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자, 빨간 링크와 블랙 링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카운트를 할 때 블랙 링크만 세라는 거예요. 왜? 이사트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사트리에서는 블랙에 해당되는 링크만 원래 링크 구조인 거고 빨간 거는 원래 형제 노드인 건데 그냥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진 링크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뎁스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블랙만 계산해라 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 밑에 달려있는 리프 노드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 달려있는 검정색 하나와 이 위에 달려있는 검정색 하나, 그래서 두 개의 뎁스가 존재하는 거고요. 자, 7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위는 검정색이고 7 위는 빨간색이고 6 위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 위에는 빨간색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지금 원래 그림상으로는 그죠? 7이 약간 내려와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값들이 2가 되는 형태의 레드 블랙 트리를 완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비교적 그림상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갖추는 방식 자체가 약간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원래 이사트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전체가 밸런스된 구조로 동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인서션 4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3, 6, 8이고 원래는 지금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과 6과 8이 하나의 노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4를 넣는다 그랬을 때 3보다 크고 6보다 작으니까 3과 6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얘는 오버플로가 원래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원래 레드 블랙 트리를 기준으로 하면 자, 3 밑에 오른쪽에 붙어야 되니까 자, 3 밑에 오른쪽에다 넣고 4라는 값을 넣고 어떻게 합니까? 4 값이 레드가 되는 형상을 가져가야 돼요. 자, 4를 레드를 놓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죠? 4도 부모가 빨간색이고 3도 부모가 빨간색 링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과 4가 둘 다 레드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구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어떻게 되니까 4, 3, 6, 8은 하나의 노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의 노드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오버플로우 상태인 거죠. 그죠? 이사틀인데 5개의 노드, 즉 4개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5개의 데이터가 하나에 들어간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거를 다시 깨줘야 되는 형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더블 레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깰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뉘는데 케이스 1은 우리가 지금 더블 레드가 발생한 거 말고 그 형제의 노드 중에 하나, 즉 지금 여기 보면 7이라는 값에 아래 예시는 케이스 1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 밑에 7이고 6이 있는데 7과 6이 지금 레드란 말이죠. 근데 7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형제 노드가 2인데 형제 노드는 지금 이제 검은색인 거죠. 그죠? 형제 노드가 검은색인 경우와 케이스 2처럼 형제 노드가 빨간색인 경우와 두 개가 다릅니다. 형제 노드가 검은색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이 형제 노드가 사실 형제가 아니라 자식 노드에 해당되는 더 밑에 있는 노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블 레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리스트럭션을 했을 때 전체적인 4개의 노드를 가지는 형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로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형제 노드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W 노드가 사실은 나의 형제 노드지만 그냥 바이너리 트리로 봤을 때는 형제 노드지만 실제적으로 다 레드로 묶여 있기 때문에 2, 4, 7, 6이 다 하나의 노드에 들어가는 키 값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리스트럭처링 해결하는 방법은 스플리팅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거나 리스트럭처링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트럭처링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더블 레드가 발생한다. 부모와 차일드 사이에서 더블 레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모 노드 입장에서의 형제, 그죠? 케이스 1에 해당합니다. 형제 노드가 검은색인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더블 로테이션을 통해서 밑에 있는 6의 값을, 노드 6에 있는 값을 위로 올리는 식으로 더블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가 맨 밑으로 들어오고, 자, 루트가 6이 된 상태에서 4와 7이 오른쪽 왼쪽, 4 밑에 2가 달린 형상으로 그림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구조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자, 개념적으로는 빨간 노드가 부모하고 똑같은 레벨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사 트리를 그리게 되면 두 개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렇게 이사 트리에서 레드 블랙 트리로 변경됐을 때 더블 레드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뎁스가 많이 깨지는 형상이 있어서 원하는 형태로 연산이 불가능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리스트럭처링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더블 로테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밸런스하게 바꿔주는 게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널 프로퍼티 입장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인터널 프로퍼티 입장에서 보면 원래 있던 것들을 인터널 프로퍼티를 해치고 있지만 변경되어 있는 노드상으로 보면 인터널 프로퍼티, 즉 더블 레드가 해소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리스트럭처링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리스트럭처링 할 때 아까 형제가 검정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케이스가 모두 똑같습니다. 즉 왼쪽에 달리고 오른쪽에 달리고 오른쪽에 달리고 왼쪽 달리고 그다음 왼쪽 오른쪽과 같은 이 4가지 케이스가 모두 하나의 케이스로 귀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모두 레프트 로테이션, 라이트 로테이션, 더블 로테이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밸런스된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즉 케이스 2에 대한 경우를 보면 레드 시블링이라 해서 형제가 레드인 경우예요. 이건 사실 좀 복잡하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리컬러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컬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플한 방법인데, 자, 그림상으로 보면 2, 4, 7, 6이 있지만, 자, 지금 레드가 6, 7 사이에서 더블 레드가 발생을 했고 7의 형제 노드가 빨간색인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자, 형제 노드인 2와 7을 다 검정색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리컬러링 하는 겁니다. 자, 리컬러링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자, 4 밑에 2와 7은 완전히 독립된 형태의 노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4는 빨간색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4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 노드와 그 4의 부모 노드와 같은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원래는 한 노드 안에 2, 4, 6, 7이 있던 거를 자, 4가 위에 있고 2, 6, 7로 떨어지는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구성을 하는 것을 리컬러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4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만약에 4가 부모가 없다 그러면 검정색이 되겠죠. 그죠? 이미 부모가 있는데 자리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4를 빨간색으로 표현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거를 리컬러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만드냐면 5개 노드에 대해서 스플릿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더블 레드 바이올레이션이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딜리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노드에서 어떤 값을 리무브 한다 라고 계정을 해보시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해당 노드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찾은 다음에 그 해당 노드의 인터널 노드를 리무브하고 인터널 노드에 달려있는 리프 노드를 하나를 같이 지워주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에 비어있던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노드를 위로 올려주는 형식으로 구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자, 6이라는 노드를 지금 4라는 노드를 지우려고 합니다. 4라는 노드를 지울 때 4가 갖고 있는 왼쪽에 있는 리프를 지워주고, 왜냐면 자기가 부모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왼쪽을 지워주고 오른쪽에 있는 놈을 그냥 위에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면 간단하게 지워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양쪽 다 블랙인 관계에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블랙인 경우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리프가 둘 다 블랙인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쪽을 지우고 그거에 대한 반대쪽을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8을 지운다라고 했을 때 8을 지우면서 8과 오른쪽에 있는 놈을 같이 지워주고 왼쪽에 있는 R을 위로 올려주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노드 프로세스에 의해서 다음 해당되는 노드, 다음 방문할 노드를 위로 올려주는 과정이 되는 거죠. 아까 4를 지울 때는 어땠습니까? 이노드 프로세스에 의해서 4를 하게 되면 left를 하게 되고 4를 하고 right를 가는 거기 때문에 right에 대한 것들을 다르게 다루는 거고, 이번에는 8을 간 다음에 그러니까 left를 가고 right를 간 다음에, 그러니까 right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8을 가고 그 다음에 left를 먼저 가고 8을 가고 right를 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가 레드 로드를 지울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블랙 로드를 지울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8을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left에 해당되는 R과 right에 해당되는 W가 있을 때 우리가 양쪽 다 블랙을 가지는 더블 블랙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R 입장에서도 위로 블랙인 거고 8 입장에서 위로 블랙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블랙과 블랙의 형상이 가져 있는 형상입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8과 W를 묶어서 지워버렸다라고 하면 R 값이 8자리에 들어가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8자리를 가져가는 형상을 만들어지고 나면 자, 이 가지고 있는 노드 자체가 R이 6에 직접 붙어 있는 과정이에요. 자, 뎁스로 보면 지금 구조적으로 얘가 밸런스가 맞춰져 있지 않죠. 그죠? 저기 보면 6, 3, 리프. 그죠? 6 리프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관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사실은 다시 재구조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갖추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리스트럭처를 해서 만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트리에 있어서의 그 이사 트리를 레드 블랙 형상으로 바꾸고 레드 블랙 형상에서 전체적으로 검색하거나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인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오더드 된 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을 찾으면 그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을 찾으면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특징.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반씩 하는 서치와 똑같이 하이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만드는 것 같이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전체 성능이 비고 로그 n으로 끝날 수 있다. 그죠? 끝날 수 있다. 최고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이게 비고 n으로 끝난다는 게 문제인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밸런스 서치 트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 밸런스 서치 트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밸런스 서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트리 중에 AVA 트리와 스플레이 트리, 이사 트리, 레드 블랙 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배웠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동작하는 구조를 한 번 더 익혀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